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증시 브리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죠. 수출 부진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그리고 HLB와 한미약품 사태 등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코스피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재료는 10일 예정된 6월 FOMC 의사록 공개와 제롬 파월 의장의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인데요. FOMC 의사록에서는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알 수 있고 파월의 증언에서는 금융시장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의중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다음 달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 결정에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다음 달 미국의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였는데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양호하게 나오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0.5%포인트 수준의 대폭적인 금리 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일부 기관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9월로 미룰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이 이날 의회에 보낸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를 보면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늦어지고 설비 투자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경기 확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남겼거든요. 경기 둔화에 대비해 선제적인 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기는 하죠. 아무래도 이번 달 30일 예정된 7월 FOMC 회의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 주에는 의사록과 파월 의장의 증언에 따라 증시가 출렁일 수 있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도 변동성을 키울 요인 중 하나인데요. 양국 관계자들이 조만간 협상단이 대면 회담을 시작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고요. 홍콩 매체는 이번 주 베이징에서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양국이 본격적 협상에 돌입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소식에도 관심이 집중될 예정입니다. 네, 현재 시간 오후 1시를 지나고 있는데요. 시황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코스피, 코스닥 오늘 완전 폭탄을 맞았습니다. 낙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85% 하락세 보이면서 2080선까지 내준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2.52% 급락하면서 676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상황인데 앞서 말했듯이 미국 고용지표 호조로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한 것도 있고 일본 수출 규제로 시작된 한일 대립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모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전 업종이 모두 파란불을 켠 상황입니다. 보니까 한국 증시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인데요. 특히 중국의 경우 6월 중순부터 경제 관련 지표가 계속 부진해서 더욱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중국 소비 관련 주식과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주에 중국의 수출입과 무역 수지 그리고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거든요. 주목해서 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시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수급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투신과 연기금의 매도폭이 큽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우위인데요.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큰 편입니다. 낙폭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라 걱정이 되는데요. 문제는 방향을 전환시킬 만한 무언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분간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좋겠죠. 오늘 힘 빠지는 시장이지만 키워드로 이슈와 특징주 오늘도 만나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애국조 찾기 열풍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증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한데요. 오히려 이 때문에 빛을 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인지 같이 얘기 좀 해볼게요. 최근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들 체감하시죠? 우선 SNS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일본 제품 불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일본 제품 불매 리스트를 공유하는 게시글이 번지고 있고요.
일본 불매운동 포스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여행 취소 인증샷 열풍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SNS를 넘어서 중소상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보이콧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제품 안 사고 일본 여행도 안 간다에 이어서 이제는 동네 마트와 편의점들이 일본 제품을 안 팔겠다고 선언한 거죠. 이미 일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는 마일드7 담배와 아사히 그리고 기린 맥주, 조지아 커피 등을 전량 반품하고 판매 중지에 나섰다고 하네요. 이렇게 불매 운동이 점점 심화되면서 대체제를 찾고 공유하는 움직임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일본 제품 불매 목록에는 자동차 브랜드인 토요타와 렉서스, 혼다와 전자제품 브랜드인 소니, 파나소닉, 캐논, 의류 브랜드인 데상트, 유니클로, ABC마트, 맥주 브랜드인 아사히와 기린, 삿포로 뿐 아니라 일본의 각종 업계의 기업들이 총망라돼 있는데요. 이 브랜드들을 대체할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애국 테마주 찾기 열풍이 시작됐습니다. 시작은 모나미였는데요. 국산 볼펜의 대표 주자인 모나미는 일본의 제트스트림과 하이테크, 시그노 등 문구류를 대신할 대체품으로 꼽히면서 지난 4일 상한가 마감한 데 이어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모나미 말고 또 어떤 종목들을 찾았을까요? 우선 하이트 진로 홀딩스, 아사히나 삿포로 등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일본산 맥주를 대체할 종목으로 거론되면서 애국 테마주로 떠올랐고요. 탑10을 비롯해 지오지아와 올젠 등 중저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신성통상, 유니클로의 대항마로 떠오르며 강세입니다. 이외에 콘돔 생산업체인 바이오제네틱스, 주방용품 기업인 PN풍년, 악기업체인 삼익악기, 완구업체인 손오공, 신발업체인 LS네트웍스도 일본 대체제를 가진 애국 테마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반일 감정과 애국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테마주이기 때문에 성급한 접근은 자제하셔야겠고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주요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디 일본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주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안이 시급한 만큼 직접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쉬지도 못하고 일본으로 향했는데요. 그의 적극적인 대응이 해결 방안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는 한일 하늘길도 막히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최근 SNS를 통해 일본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이를 인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항공업계에서는 아직까지는 눈에 띌 만한 예매율과 취소율 변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경제 보복 방침을 밝힌 지 채 일주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인데다 취소 수수료도 만만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항공업계 경영 실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안 그래도 지난 1월에서 5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4.7%나 줄어든 상황인데 이렇게 반일 감정이 커지면 일본 여행 수요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일본 노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저비용 항공사들의 압박감은 더 큽니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일본 노선의 비중이 제주항공은 25.6%, 진에어는 24%, 티웨이 항공은 30.6%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단일 국가로는 일본이 최대 수요처인 셈인데 최대 수요처를 잃게 된다면 실적에 고스란히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게다가 5월 이후로 원화 가치가 급격히 약해지면서 해외여행 수요를 추가로 위축시키고 있고요. 이에 오늘 한직칼과 진에어 등 저가 항공사 관련주와 또 모두투어, 하나투어 등 여행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일본과의 관계가 빨리 개선돼야 이 국내 증시가 좀 살아날 수 있겠죠. 이번 주 발표되는 정부의 대책도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